네, 계속해서 박근혜 코리아 빅샷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제 장도 그렇습니다만 3,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계속 하긴 하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네. 자, 어제 장 우리 이사님이 뽑으신 이슈들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제 빠른 종전 언급. 종전 얘기가 나오네. 이 얘기는 한 100번 들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푸틴이 젤렌스키와 만날 준비가 됐다. 네. 뭐 상당히 뭐 주식 시장을 떠나서 빨리 좀 종전이 됐으면 하는 듯한 좀 그런 바람이고요. 그럼요. 예. 이 얘기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에 지금 뜨고 있는데 이제 HD 현대가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 투자 이제 선박용 SMR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핵잠수함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연료 보급 없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의 엔진이 네.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중 연료라 해도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유나 또는 뭐 암모니아나 등등 이렇게 뭐 들어가지만 LNG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거를 이제 아예 SMR로 바꾼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연료 거의 신경 안 쓰고 뭐 네. 다닌다는 얘기니까 되기만 한다면야 뭐 비용이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뭐 획기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HD현대가 어쨌든 조선사 중심이니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제 콘텐츠 쪽 요즘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안 올라가는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주식이 사실 정책이 다 포함이 되고는 그럼요.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이제 웹툰주들이 이제 뭐 올라가서 우승 꽃을 피고 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웹툰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불법 그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주들이 돈을 버는 것은 사실 뭐 원고료도 뭐 네이버를 예를 들면 그 원고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회차가 궁금해서 미리 보기를 할 때 돈을 내거든요. 그때 돈을 낸다. 200원, 300원 한 해당 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불법 사이트에서 미리 쫙 다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컨텐츠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작가분들 주 수입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먼저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전에 무슨 TV처럼 네. 그 좀 그 금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창작자한테는 자기의 창작물이 아무런 자기한테 돌아오는 대가 없이 이렇게 도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중석 국정원장 얘기까지 나왔네요. 남북 정상회담. 네. 네. 추진 하나입니다. 일단 뭐 갈 길이 멀긴 한데 일단은 지금 확성기도 그렇고 조금 뭐 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관련주들은 한번 움직이면 정말 세게 움직이고 그렇죠. 또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테마주들은 이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뭐뭐를 한다라고 딱 한번 나와버리고 그 다음 후속타가 안 나오면 테마가 짧게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상회담이 서로 만날 때까지 만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뭐 나름대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전임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관련된 업무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뚜렷하게 뭐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이 되는 겁니까? MSCI 접근성 평가? 네, 그렇죠. 네. 선진지수 가능성 높아져. 근데 이게 뭐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당장 오래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돼서 안 좋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다. 네. 어제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MSCI 얘기인데 이게 기대감이라는 얘기는 이게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접근 방식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FTSE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지수에는 선진국 지수로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MSCI는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MSCI 기준으로 선진 시장 23개 국가, 신흥 시장은 24개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론티어 시장 28개, 독립 시장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선진 시장이 23개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가총액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23위 안에 들고도 남거든요. 우리 지금 무역으로는 10위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 기준으로 여기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거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어제 KRX 발표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2,964조인가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을 빼고. 네. 근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가 19위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렇죠. 자기 안 좋았으니까. 지금은 독일과 거의 뭐 앞뒤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두 자릿수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그저게 사실 정상이에요. 우리가 네. 좀 무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위권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25일 날 재분류 결과가 발표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접근성 평가 결과 이게 접근성 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 시장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판단을 해서 바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넣어주지 않고 최소 1년, 최소 1년 동안 이 나라의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이 되느냐? 나라를 1년 이상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대상국이 일단 되고 네. 1년 이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지금 밑에 보면 한국시장 2008년도에 관찰 대상국 등재 후에 지금 2014년에는 제외됐었고 계속 올라는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2008년도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일단 바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008년도에 이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가 된 후에 거의 뭐 한 6년 동안 관찰만 하다가 네.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좀 들어가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예. 아이고야, 뭐 우리나라가 많네요. 이제 선진국 지수를 추진을 한 일자인데요. 이제 90년도에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2009년도 9월에 이제 FTSE 그러네 여기. 네, 네. 예. 파이낸셜 타임스랑 영국이 같이 만든 지수인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제 굉장히 일찍 됐습니다. 저거 이제 유럽 쪽에서 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보는 보시면 될 거죠. 것 같고 2014년도, 21년도 계속적으로 좀 약간 소위 트라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좀 계속적으로 고배를 좀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접근성 평가 내용이 이 22년도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나중에 바로 다음 좀 이번 코너 좀 약간 마지막쯤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진국 그 지수에 이제 선진국 지수 이제 어떤 나라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이 있고 옆에 그리스가 있고 이스라엘의 세 개의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그리스는 선진국에 있다가 신흥국으로 빠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신흥 시장에서 이스라엘 그 선진 시장으로 들어온 나라고. 여기가 나라인데 이제 선진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표가 너무 보기가 어지러워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리스가 선진국에서 신흥 시장으로 빠진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왔는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주가가 겁나 빠진 거 아니에요? 빠지진 않았고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들어올 때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많이 나가고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빠진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물론 뭐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빠지기도 했죠. 그거야. 근데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흥 시장에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간 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을 굉장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태국, 필리핀, 터키 사실 경제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선진국 지수도 보면은 사실 캐나다, 미국, 네. 유럽은 뭐 대략 뭐 이해가 되시고 이제 아태 쪽에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홍콩 뭐 이런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략 뭐 금융시장이 큰 데니까 이해가 가고 근데 뉴질랜드랑 호주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가 뭐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주식시장 그렇게 큰가 네. 생각 들기도 하네요. 포르투갈, 스페인도 지금 선진국 지수에 들어 있는 게 지금 저희 나라가
좀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8월부터 외국인들이 9개월 연속 주식을 팔면서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참 힘들었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막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팔아서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확실히 줄어들 수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아까 이제 초반에 언급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됐을 때는 이머징 마켓에서 나가는 돈과 그렇죠. 선진국 지수에서 들어오는 돈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게 분석 자료마다 너무 편차가 커서 실질적으로는 뭐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 10%도 과거에는 뭐 20%가 넘었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선진국 지수를 편입이 된 이후에 새로 유입되는 어떤 패시브 자금은 전반적으로는 뭐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 좀 약간 펀더멘탈적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요.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드니까. 네. 예, 어설프게 우리 옛날에 OECD, YS 정부 때 OECD 어설프게 가입했다 그 이후에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치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MSCI 선진지수 편입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이머징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머징으로 들어온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지수 편입돼서 이제 선진 쪽에 자금이 대규모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경쟁 상대가 여기랑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SC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한국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그런 거야라고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워낙 그 외환 시장 이제 부재하다 없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에서 이제 24시간 이 원화를 좀 매매를 하게 하는 시장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투자자 등록 의무화 제출 및 서류 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HTS 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뭐 몇 주를 샀네 이렇게 지금 정보가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이 된 매매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거의 다 뭐 그 자산운용 펀드들로 뭐 네. 구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영문 공시가 예, 이거는 좀 그래요. 예, 이게 영문 공시는 좀 돼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투자자 고유 아이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마다 고유 아이디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매매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계좌 운영 요거는 사실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옴니버스 어카운트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자산 운용사들마다 펀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펀드들마다 다 이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매매를 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네. 외국인들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외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걸 또 어느 정도 뭐 네. 보고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지수 사용권 제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 주식만 갖고서 지수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뭐 잠겨 있는 자사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기금이 갖고 있는 아예 좀 안 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게 말고, 아니라 예, 유동 주식만 갖고 일단 지수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너무 코스피 최근에는 뭐 KRS 지수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뭐 그 코스피 200 지수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 우리들도 좀 원하는 지수를 좀 만들고 싶고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안 해주고 있죠. 네. 그다음에 공매도자 제한 이거는 뭐 풀렸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풀렸죠. 거고.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지금 놀 수 있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가 딴 나라에서 할 때 좀 편한 그런 익숙한 환경으로 만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뭐 이쪽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될 뭐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수준에 또 우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MSCI 편입 문제 관련돼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한가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은 그쵸. 뭐 몇 배도 올라갈 수 있는 식으로. 예. 사실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규제죠. 예. 네. 뭐 한 번에 두세 배 뛸 수 있는. 근데 사실 미국 시장 놓고 보면
걔네들 그런 거 없지만 네. 그렇게 뭐 하루에 뭐 5, 60%, 뭐 %, 뭐 100% 이렇게 연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믿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금요일 날 이슈는 미용기기 회사들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결국 이 부분이에요. 사모펀드.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이제 사서 폐지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좋은 종목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그동안에 잦은 상장 폐지된 회사들 중에 미용기기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의료기기들. 네, 만약에 자진 상패 발표되기 전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사신 분들은 가장 큰 호재일 수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 예. 나는 목표 주가를 한 4만 원으로 삼았는데 지금 2만 원이니까 너무 싸다. 그래서 모아갔는데 뭐 2만 5천 원에 상패를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분석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멘붕이 오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진 상패를 했죠. 주로 이제 의료기기 관련 쪽인데.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상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 인수뒤에 이제 상패가 됐고, 그 다음에 비올 인수뒤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건 예, 엊그제 나온 얘기예요. 상패를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파마 리서치에 지금 이제 그 피부과 가서 리쥬란을 맞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리쥬란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주베룩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의 지금 최대 라이벌은 이제 주베룩이라는 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만든 게 이제 바임이거든요. 이 회사는 비상장이네. 네, 예. 바임이 이제 인수 뒤에 전자증권 폐지라는 전자증권 폐지는 사실 상장 폐지랑 똑같은 거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물증권이 없어진 지 꽤 됐어요. 네네네. 과거에는 예탁원 가서 실물증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고 전자증권 폐지라는 건 그냥 상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장도 되기 전에 소위 네. 말해서 미리 입도 선매를 해가지고 아예 투자자들이 뭔가 이렇게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를 아예 없었다는 얘기인데 보면은 이 미용기기, 의료기기, 뭐 피부미용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것도 잘 볼 뻔했는데 이게 근데 여러 가지로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주주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이 사모펀드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요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고. 네. 중장기 투자를 했던 쪽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핫하게 올라가서 뭐 어떤 기분은 좋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재가치를 못 받고 이제 네. 상장 폐지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개 맞아요. 의무가 네. 주가 관리 부담이 이제 굉장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시장가보다 만약에 지금 어떤 주식이 2만 원이다 그러면은 당장 팔려고 하면 물론 블록딜로 더 높게 팔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 팔려면 시장가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어떤 이제 그 상장 폐지를 시켜서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모펀드 입장이고. 공개 매수 반대를 만약에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공개 매수 반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장외 거래에서 따로 자기가 이제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일장일단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뭐 클래시스, 뭐 원택 이 정도 얘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클래시스는 원래 이미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고, 근데 베인캐피탈에서 네,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최근에 또 딴 데다가 이제 매각을 핑커스 이쪽에다 매각을 한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클래시스 한번 보죠. 네, 60% 정도 이제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원택은 아직은 사모펀드 쪽에 예, 그게 아니 이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있고 클래시스도 이걸 보면 이제 언제든지 자진 상패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자진 상패 기준이 90%인가요? 95%. 95%까지 아직 뭐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사모펀드가 국내 미용기기 의료업체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름 이 정도 목표 주가도 설정해놓고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특히 이제 사모펀드들의 움직임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